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2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금리 차이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장마감 영상이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고, 예,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거, 구독자님 거북이들님께서, 자, 대공황 때는 그나마 인터넷도 없었고 수작업으로 거래소에 가야지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으니 40% 빠지는데 2달, 3달씩 걸린 거고요. 요즘 같은 인터넷 발달을 뛰어넘어서 손쉽게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시대에는 그 속도가 과거의 수백 배로 빨라질 것입니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매도하려고 나면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된 후일 겁니다. 포지션을 잡아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빙고. 그래서 제가 역대급 폭락을 예고하고 금리차 기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10년물과 그 다음에 몇 년물이죠? 제가 2년물 금리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 10년물과 3개월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리 상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5월 1일 날, 2일 날 이제 발표하고요. 동결이죠. 5.5. 자, 6월 달 보겠습니다. 5.5. 7월 달 보겠습니다. 5.5. 9월 달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뭐 금리 인하하는데 배팅이 조금 더 센 걸로 봐서는, 만약에 9월달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4월달이니까 앞으로 5개월 후의 얘기겠죠. 5월, 6월, 7월, 8월, 9월이니까 9월 18일이니까 5개월 후의 얘기입니다. 150일 이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그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 여러분 3개월 만기가 뭐죠? 요게 바로 뭐냐면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 그래서 요 금리가 내리면 요거는 y-03my는 올라가겠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언제냐면 2022년 10월 26일, 27일간입니다. 이때가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대략 지금부터 약 한 545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역전 기간이. 이거는 더욱더 말이 안 되죠. 이 구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 국채 금리보다 더 낮냐 이거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연준이 의도한 게 이런 겁니다. 이거를 오래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자, 국가가 파산을 하고요. 회사가 망하고요. 개인이 파산합니다. 그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금리 동결. 좀 전에 앞에서 보셨잖아요. 금리 9월달까지도 모르겠다 아닙니까? 9월달까지도. 그러면, 자, 11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5.25 동결. 5.25 동결. 그러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금리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그러면 자, 국가가 망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 웬만한 이제 좀비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이때. 근데 개인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블 붕괴 상황이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그럼 요거는 현재 재작년 10월달 얘기고, 이제 이걸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보시면 짧아요. 기간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서프라임도 짧고요, 다큰 버블도 짧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뭐죠? 대부잡 사태 때 뒤에가 없죠? 그 뒤에가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요때였어요. 1989년. 여기가 이제 연준 사이트까지 나온 거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거는 154일. 자, 플러스 150일 하니까 대략 한 700일 정도 나오죠. 700일 정도. 그럼 현재 위치는 어디랑 비슷하냐? 1980년대. 여기는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여기 70년대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이시나요? 70년대랑.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공황 그 차트를 보여드린 게 요거는 대공황까지 포함된 거예요. 요 반전된 역전된 일수가 지금 660일 2년과 그 다음에 뭐죠? 네, 10년 금리 차인데 여기가 이제 700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5월 9월 달이 되면 자, 두 가지가 겹치죠. 자, 10년과 2년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700일이 넘어요. 9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공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좀 전에 거북이들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뭐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바로 그냥 직속으로 빠집니다.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도 4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비껴갈 수가 없다. 그래도 요런 얘기를 좀 했더니 못 믿겠다. 못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지표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언젠가는 확실하게 100%는 플러스로 올라올 것이다. 그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가든 단기 금리가 내려오든 간에 동시에 일어나든 간에 아무튼 700일 정도 끌을 것 같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일이 hil비하지 마시고 장기 지표 위주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채권, 주식 필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 좀 황당하지만 그 다음에 실금, 그 다음에 숏을 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상당히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안전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시황의 오전과 장마감 시황은 10년과 그 다음에 2년이었고요. 지금은 10년과 3개월, 10년물과 정책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입니다. 역대급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를 바라보고 있냐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거다.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요. 국가의 흥망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정책금리와 10년물에 대한 금리차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자, 그래서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우리나라도 물가, 가스요금 동결 좀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이제 나오죠. 기사가 0%대 기준금리 안 올 것이다. 당연하죠. 다보스 총재가 경고했어요. GDP 대비 100% 가고 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본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엔저 160 이게 아주 커다란 문제고요. 자, G7 중 독일이 문제가 됐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독일 조만간 국가부도 날 수도 있어요. 설마 독일이?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금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채가 없었고 이런 고금리가 없었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상황을 함부로 연준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아마겟돈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자, 지금 네, 살짝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뭔가 치고 못 나가는 이 흐름이고요. 여러분 지금 혼조세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축소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확대, 축소, 일부 얘는 확대, 얘는 좀 확대. 네, 정확하죠? 테슬라 보시죠? 유동성 확대, 축소, 하려다가 못 갔죠. 먼저 빠그러지고 있고요. 자, 이런 지표를 믿어야 되는데,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이죠. 확대, 축소 정확하죠. 그러다가 일부 확대인데, 코인이 나스닥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널뛰기가 좀 심한 것 뿐이고요. 똑같죠, 그림이? 예. 이 그림을 믿어야 되는데, 그림을 안 믿는다. 왜? 꺾였잖아요, 나스닥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코인, 자, 주식 보면 중소형주는 완전히 빠그러졌다가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자, 은행주 어때요? 은행주 폭삭하고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헤이맨. 그다음에 KRE. 네.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도 빠그러지죠. 국채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 위기, 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NYCB 은행이 제가 경고했죠. 왜?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간에 3달러인데 만약에 1달러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예, 폭망하는 거고요. 어제도 은행 하나 말씀을 드렸죠. 리퍼블릭 퍼스트라는 조그마한 은행이 예, 망할 뻔하다가 인수인계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은행들이 주르륵 다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 납니다. 예, 대비하셔요. 한 방에 갑니다. 옛날에 여기 실리콘밸리도 네, 이틀 만에 그냥 완전히 맛이 갔죠. 2천억 달러.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요. 파산 행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은행주, 중소형주는 완전히 빠그러졌고, 대형주만 지금 껄떡껄떡 되고 있는데 볼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3월 21일 고점 이후로 못 올라오고 있죠. 하락했고 반등 줬고요. 네, 시간에도 별로 못 가고 있고. 자,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오지만 반등일 뿐이다. 51선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9월입니다. 9월. 네. 자, 이렇게 고점 딱 만들고 지금 못 올라가죠. 네. 이게 세력들의 작품입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네. 자, 못 가고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황. 여기 저항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때요? 못 가죠. 네, 못 갑니다. 자, ARM 마찬가지. 아무존, 네. 기껏해야 1%도 안 되는 요 반등. 예,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툭 떨어지더니, 예, 헬렐레 울렐레 하죠. 네. 테슬라, 예, 7%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데 갑자기 투자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도 이제 조정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확실하게. 이게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더 갔다 내려올지, 여기서 턴할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매도한 만큼. 네, 매수가. 무슨 얘기죠? 아, 이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은행과 연계돼서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고, 지금 앞으로 이거 남았다. 이거 예,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락하면서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네, 선물 시장도 하락했다 반등 주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잘 보셔요. 네, 못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고, 마찬가지 S&P 500과 10년물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얘도 반등 주다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현재 4.6인데 4.6 근처에서 머물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쿠폰이 어떻고 비리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차트적으로 보면 이거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5% 넘길 것 같고, 왜? RSI가 현재 61.45, 보통은 찍고 여기서 과매수 있다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요? 밑에 40근 쪽 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추세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자, 다시 말씀드렸는데, 국채는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원리입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는 게 금리로 얘기한다. 왜냐?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해요. 어디서? 재무부에서 우리 얄망구 누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쭉쭉쭉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꼼수를 좀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시장이 널뛰게 합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자, 3개월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올라갔죠. 네, 5.469. 자, 2년물 안 내려오죠. 자, 10년물은 수호수에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여기 5% 금리에 딱 갇혀 있어요. 자, 보시고 5년물, 자, 그 다음에 10년물 다시 살짝 조정, 그 다음에 20년물, 네, 올라가다 살짝이죠. 이건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죠. 그냥 먼지 하나 붙은 거예요. 이렇게 30년도 보세요. 살벌한 거죠. 20년이 4.85, 4.74, 이거 상당한 겁니다. 금리 차를 보셔요.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느냐? 장기 금리가 더 세게 올라가든가, 단기 금리가 내리든가, 10년과, 그 다음에 요거, 10년과 2년, 30년과 5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조만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 시장은 완전히 폭삭합니다. 대비하셔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해칭하는 방법은 금밖에 없다. 금이 조정을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네. 이게 무서운 거죠. 한번 상승 추세 타면 끝까지 갑니다. 안전자산이고요. 모든 위험에 대한 해지가 바로 금입니다. 그것도 종이금이 아니라 실물금입니다. 꾸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공황 대비 차원에서 자산의 10% 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를 살리는 구명줄이다. 은도 마찬가지. 근데 은은 변동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얘가 예상은 저는 100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네, 300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리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올라가는 거. 자, 첫 번째 이유는 채굴을 많이 못한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채굴을 못하니까 일부 국가에서 사재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값이 폭등을 한다. 그래서 상품 중에서 금은동이 동시에 폭등하는 아주 상품 시장에 아주 엄청난 폭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가도 안 빠집니다. 83달러 계속 지키고 있죠. 조만간 90달러 도달할 걸로. 그래서 5월달, 6월달 유가 상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요걸 다 반영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고, 자, 코스피와 호주 달러 못 가죠. 0.65 아직도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껄떡대고 있지만 반드시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달러 인덱스 살짝 내려왔죠. 왜요? 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엔화가 내려가니까 달러도 내려가더라. 그래서 엔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달러가 지금 주춤하죠. 이유는 엔화가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요거 잘 파악을 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유로 마찬가지 계속 1.07, 1.06에서 헤매고 있고, 유로발 금융재정 위기 반드시 발생이 된다. 지금 아까 금리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네, 국가가 위험해요. 개인도 위험하고 회사도 위험합니다. 몇몇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위험해요. 지금. 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연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 자,
뭔가 반응이 왔죠? 찐하고 찐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여기 고점이 160달러 찍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1번 애들이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자, 개입을 어떻게 하죠?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팔고 자, 어떻게 해요? 예. 그다음에 엔화를 엔사.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판다는 얘기는 뭘 팔아요?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채. 예, 국채를 팔아서 조달을 하겠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위험 신호가 뜬 거예요. 예, 잘 보셔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로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돈 풀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입을 했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해풍탁급으로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지수 어때요? 하락. 반등 다시 하락 기조로 가고 있다. 조심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모습입니다. 50일 이제 눕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미 3대 주식시장인 다우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죠.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bearish.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고요. 다우가 먼저 빠꾸러질 수 있어요. 네. 다우가 먼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S&P 500에서의,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지금 빅스도 살짝 눌리는 상황이고, 잘 보시고. 자, S&P 500도 보시면 하락했고 반등 주고 음봉이 뜨기 시작했죠. 50일 근처에서. 이게 저항입니다. 어마무시한 저항이고요. 다시 하락 전환하면 네, 파동을 이제 그립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리겠죠. 잘 보셔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 네, 트리블랙 크로우 이후에 자, 여기 저항을 받고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14년 동안의 상승이 지금 조정이 나왔고, 어떤 댕댕이가 와갖고, 그 슈아리가 뭐라냐면, 이건 파동이 엉터리다.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못 보다가, 진짜 이상해서 파동 카운터를 다시 해보고, 수십 번, 수천 번 해봤는데, 아, 이거는 특이한 패턴이구나. 이게 A파고, 이게 B파예요. 네. 안 믿기죠? 네. 플랫 연장이라고 하는 파동입니다. 네, 그거는 나스닥 갖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대로 재작 2021년 11월 달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게 이런 경로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요. 다이버전스도 똑같고 여기 기간도 똑같고 여기도 다이버전스 내려가고 있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지금 못 가고 있죠. 예. 4월 15일 주간의 저항이 너무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자 뭐죠? 다크한 버블의 대잡이고요. 파동 패턴으로서 요게 바로 플랫. 자 이렇게 하면 플랫이고요. 그죠? 같은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석인데 아니면 여기서 하락 반등 주고 이거 지그재그 패턴으로 내려오는 게 정석인데 오버슈팅 됐죠. 이게 플랫 연장이라는 패턴입니다. 여기가 진짜 꼭지점이고요. 여기가 가짜 꼭지점입니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멀파당으로. 그래서 A파, B파 세 가지 경로였는데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내려온다. 예. 잘 모르면 연구를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와갖고 소 베이비, 개 베이비 그러면서 개 베이비 눈에는 개 베이비만 보이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위험하죠. 지금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이 하락 상승에 대한 이 나스닥 같은 경우 20년 상승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인데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지금 내려오는 것도 아마 제가 각도를 많이 말씀을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살벌하죠. 올라간 각도가 있고요. 내려온 각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도로 내려오면 거의 뭐 그냥 대공황급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3월 21일 고점 이후로 못 가고 있죠. 네, 음봉 생기면서 자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하락하고 반등지고 지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이너스 20% 찍는 순간 대세 하락이고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지만 변동성이 심하다. 여러분들 보실 때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여기 크기와 이쪽의 크기와 어때요? 좀 차이 나죠. 올라갈 때도 보면 짜실짜실하게 올라가다가 짜실짜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음봉이 커요. 쭉쭉쭉 떨어지면서 또 쭉쭉쭉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다. 철저히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만약에 자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선거도 있고요. 우리 또 람프 형하고요. 네, 선거. 그 다음에 재무부, QRA, 재무부, 채권,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블랙스완으로서 전쟁 이슈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잘 보시고, 이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다른 이슈예요. 이거 잘 보셔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한번 떴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락이네, 반등이네, 뭐 사네, 파네,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채권을 뭐 담아둬야 되네,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런 그림자들이 나온 걸 보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고요. 환율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뭐냐? 안 다쳐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많은 지표를 다 보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에 3번씩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지겨운 게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소화해서 대비하고 실천하고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금 쌓아놓고 실물 금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숏을 좀 갖고 있으면 아주 엄청난 변동성이 왔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 선물 못 가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역전 현상이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다 쓸려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 안 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구절절 강력하게 진짜 속지 말자. 특히 이렇게 역전됐다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침체가 엄청 와요. 이때 완전 빠그러지잖아요. 닷컴 버블, 리먼 사태, 대부잡 사태, 여기 무슨 뭔 사태 해갖고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올라오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보통 2-3년 걸리잖아요. 이게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걸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연준 애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 쇼를 우리는 간파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대비한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 실제 상황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00명이 있으면요, 10,000명이 다 달라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한 20분, 30분이 쭉 얘기했는데 다 틀려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제가 현금, 실금, 숏이라고 했는데 비율도 틀리고, 막 어떤 사람은 현금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숏 몰빵하고 막 골고루 섞여 있고. 그러니까 항상 골고루가 중요해요. 골고루. 골고루, 골골골. 골로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래서 현금 한 40. 그 다음에 실금 한 20에서 한 40. 숏 한 20. 숏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댕댕이 새끼들 와갖고 뭐 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미친 새끼들 많아요, 보면. 아무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아주 엄청 참고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건거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